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앞에 이제 광고가 나간 것처럼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말입니다. 뭐 카카오에서 뭐 리딩방이니 그런 사설 말도 안 되는 데에서 들어가셔서 많이들 좀 손해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토마토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해드리는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그 공개 방송했던 녹화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뭐가 엄청나냐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게임주 무조건 사라. 저는 최근에 게임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시세가 터지는 흐름에 집중하면은요,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손이 탄 종목들은요, 잘 못 가요. 손이 탄 종목.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도 나도 시장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회자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한쪽에서는 에코프로의 성장성을 뭐 2030년대까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급에 손이 많이 탔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둔화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뭐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 150만 원 고점 찍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시세는요, 150만 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70만 원, 8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는 먼저 봐야 될 것은 수급이라고 봐요.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못 갑니다.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되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왜 그러냐면 시세 탄력이라는 게 둔화될 수밖에 없고 되게 단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령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개인 투자가들이 안 들고 있어요. 왜? 한번 나중에 시세들을 보시면요, 주가들이 처참하게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최근 1년 동안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났던 주식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중이 지나지 않은 뒷길에 꽃길이 있다. 그러니까 대중이 지나가는 길에서는요, 이제 너도 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중들끼리 그 시세를 가지고서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잖아요. 시세는 그때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중이 지나지 않은 뒷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얘기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외면되고 관심에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고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 물량들이 들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올라가서 제가 게임주 오늘 올라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그 공개 방송에서 녹화를 해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될 시세 포인트다. 즉, 너도 나도 좋다 얘기를 하고 시장에 관심이 막 업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결국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게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오늘 뭐 게임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또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행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종목의 경우는 좀 살아야 된다. 근데 일주일 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뭐 카카오의 어떤 내부자 거래라든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처참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이제 처참하게 빠졌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손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세를 노리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요.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현재 장세 흐름이 사실 녹록치가 않은 장이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낭패를 보는 것은 이미 큰 세력들이 한번 먹고 털고 난 종목들을 가지고서 개인 투자가들이 치고받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 밖에 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처참하게 밀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한 발 앞서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큰 수익이 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최근에 뭐 카카오방이나 카카오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리딩은요, 그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종목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투자 잘못하셨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은요, 돈 무료라고 해서 예, 허튼 정보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시면서 투자 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3일 동안의 시장에 그러면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항상 지킬 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원칙. 그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만 우리가 고집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이제 주말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줬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주가가 랠리를 펼쳤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상승 흐름은 적어도 정상적인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급의 파티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이라든지 빠르면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주식 있는 거 일정 정도는 팔아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날 설왕설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것은요.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워낙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매도 금지라는 포인트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안 좋은 기능이 더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기능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 발표 이후에 좋아질 것보다 저는 안 좋아질 것이 더 많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금융당국자라면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습니까?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킬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한 1년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전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차입하는 거 그거 엄벌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환 기간 개인 투자가들하고 똑같이 만들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사실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세 가지. 이거는 뭐냐면은 21세기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서 이제 대차 거래하고 그러는 거를 전산을 안 하고 수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아셨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일정 기간 상환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관이라든지 시장 조성자들한테는 그 기간을 주지 않고 이 불공정한 게임 이것만 사실은 정부에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건 안 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제가 저희 마켓 인사이트 진행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근데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거래를 정지를 시켜버리고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리고 이런 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설왕설래할 게 없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흐름에 있어서는요. 정석적인 대응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라든지 그제 코스에서는 고점에 무조건 때려라.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뭡니까? 시장은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다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가수요가 붙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급하니까 그냥 쇼커버링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제가 이 부분도 공개 방송에서 다 언급을 드렸는데 왜 이번에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느냐? 거기에는요.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커버링을 해야죠. 매도를 쳐놨는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시켜놨으니 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들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는 뭡니까? 주식을 사야 되니까 월요일 코스에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포인트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뭡니까? 신용잔고를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보라는 얘기는 신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시장에 가속력을 부를 수 있겠지만은 떨어질 때는 시장에 과도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신용잔고가 털리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물량이 깨끗해지는 시점이 단기적인 수급의 저점 시점이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제 명인들의 복귀를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신용잔고가 털렸다. 15조, 16조 원대까지 들어왔다. 이거 저점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수급의 저점 포인트를 보는 게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1차 매도의 클라이막스, 2차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한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 정도에. 이번에 신용잔고가 이제 털릴 거다. 주가가 밀리니까. 근데 일단 최대한 코스에서 한 17조 원까지 밀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 17조에서 조금 더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게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번에 아직까지 이게 좀 조금 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6조 5천억이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즉, 한 보름 기간 동안의 신용잔고가 4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이 4조 원의 힘은요. 정상적인 매도 압력이 아니라 신용 매도란 말이에요. 시장을 막 밀어내린 거고 그러면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공매도 금지 이 면에 시장은 이미 물량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털릴 건 털려버리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 아닙니까? 신용 잔고라는 것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근데 그게 깨끗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16조 원대까지 신용 잔고가 줄어버리니까 시장은 톡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 수급의 여건이 조성된 차에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차가들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월요일 날 100포인트가 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연출됐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기 수급의 파티가 결국 하루짜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이 연속성을 보장한다? 저는 거기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즉 주가는 지금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디 갔어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노란 선이 있죠. 노란 동그란 이게 지금 300일선에서 여기서 변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요. 어떤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냐면은요. 이 국면이 신용이 털리는 자리였어요. 신용이 털리는 가운데에서 악성 매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어디로 왔냐? 300에서까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수급의 단기 클라이막스,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저가 매력이 생기고 거기에 그러던 차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생겨버리니까 주가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급등을 만들어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이후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포인트는 결국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요, 어제 공개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이전에 이 노란선, 그러니까 9월 말과 10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준선은 그래서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2,451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802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입니다. 다시 시장이 급하게 내려가거나 급하게 폭락에 들어올 상황은 상당히 제어가 됐어요. 왜? 먼저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누르는 신용잔고가 워낙 지금 클리어되어 있기 때문에 16조 원 수준이면은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아무리 밀려도요, 신용이 그렇게 급하게 내려갈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약간 전환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골디락스.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뭡니까? 경기는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잦아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경제 용어에서 이제 골디락스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고용 부분이 그동안에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고용 지표는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연착륙, 소프트로 엔딩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쪽에서는 골디락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그 얘기는 우리 시장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금기의 동결 상황.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5.5%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3.5%고 지금 금리 역전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담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급락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급의 클라이막스,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진정이 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호전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골디락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여기서 다시 재차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 부분 제한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변동성 흐름이 당분간의 시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배팅에 집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드렸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공개 방송 꼭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이 될 겁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가령 제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장세 흐름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개선에 의한 랠리 장세, 화랑 장세가 연출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급락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제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에 지금 선순환 구조가 시장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럴 땐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종목 파티가 연출된다.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종목 파티가 연출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지는 해를 보지 말고 뜨는 해를 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는 해는요. 지금 지는 해는요. 졌던 해는 지고 있는 해는 저는 2차 전지라고 봐요. 또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2030년까지 보지 마시고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저는 그래요. 이 주식을 들고서 지금 막 서로 간에 오늘도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막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저께는 또 급등락 연출되어서 밀렸다가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주식이 돼버렸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동네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네 주식이 된다는 얘기는 김대리, 이대리, 증권회사에 있는 김 차장, 박 차장, 뭐 어떤 전문가 다 이 주식을 참여하고 있으면요. 그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믿고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지금은 시드 머니를 늘리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노려보는 관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가운데 노려보는 관점, 그게 현명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잠 못 잡니다. 최근에는. 7월 이전까지는 안 그랬죠. 하루하루 꿈을 꿨죠. 빌딩을 지을 꿈을 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시세라는 거예요. 그게 실전 감각이 가미된 시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은 일정 정도 수급이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는 이 장세 흐름 속에서 수익이 분명히 터질 수 있는 종목의 흐름이 나타날 텐데 시세가 동네 주식이 돼버린 시세, 좀 약간 헌 주식이 돼버린 상황. 그러니까 조금 쉬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쉬었던 애들 쪽에서 수익이 터지는 흐름을 이거를 왜 놓치냐 이거죠. 오늘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게임 관련주 쪽에서 뭡니까?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막 상한가 빵빵 터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여러분께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 구조 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시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저기를 보냐면요. 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잘 안 보여갖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런 흐름들이 오늘 형성이 됐는데 시세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 먼저 제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저는 종목을 매일매일 뭐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까? 화장품, 지난주 이제 우리 명인들이 복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 화장품을 한번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차트를 좀 크게 잡아보세요. 아모레퍼시픽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지난주 이런 것들은 선발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드렸죠. 근데 이번에 뭡니까? 공매도 금지고 간에 주가는 랠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잉글우드랩 가잖아요. 한국콜마 올라가잖아요. 아모레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께서 지금 지향해야 될,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 시세의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 계속 강조를 했어요. 어제 밤에 공개방송을 하면서 게임주. 네.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보세요. 왜 게임주 그러냐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얘는요, 동네 주식이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가볍단 말이에요, 주가들이. 위메이드 그렇죠. 위메이드 맥스 그렇죠. 이거 돈을 무대기로 벌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면은 위메이드 플레이 그렇죠. 크랩톤 오늘 뉴스 나오면서도 그랬지만은 이게 오늘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전의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가가 막 30만 원짜리 주식이 14만 원까지 반토막이 난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미투온 그렇죠. 미투온은 7천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빠졌어요? 2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긴가민가 하지만 나중에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처참하게 빠졌던 애들이 오늘 보면 어때요? 시세가 막 10%, 20% 날아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시세가 아니라 내가 내 페이스대로 수익을 거두는 시세다. 돈 이때 버세요. 빌딩 사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형성됐다. 이 얘기는 오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유효한 흐름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행 관련주들. 오늘 올라갔던 애들의 몇몇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버려진 시세들이라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버려졌던 주식이죠. 그 다음에 모두투어도 그렇죠. 전부 다 시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바뀌었다라는 점.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뒤풀이 파동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은 새로 뜨는 시대에 주목하세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좋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대차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신핵심주, 시간이 좀 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핵심주를 적극 공략하는 자리다. 지금은.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은 시대의 포인트는 수급에 기반해서 중기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재평가, 릴레이팅 흐름이다. 이 흐름에다가 포커스를 집중하자. 그리고 지수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그러한 압축 변동 랠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중기 저점 종목들, 대형주 쪽에서도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이 있죠.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심의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9시에 할 때도 있고 10시에 할 때도 있는데,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녹화가 돼 있으니까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면 녹화 다 볼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